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으세요? 말이 끊이지 않고 혼자서 10분, 20분씩 쉴 새 없이 떠드는 사람. 처음엔 참 활발하네 싶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피하고 싶어지는 사람. 겉으론 친절한데 어딘가 모르게 피곤하고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 만약 지금 머릿속에 누군가 떠오른다면 오늘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단순히 수다스러운 성격이나 말버릇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이 많다는 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왜 말이 많은 사람은 사람도, 기회도, 심지어 복까지도 잃게 되는 걸까요? 오늘 그 무서운 이유와 함께 말을 줄이면 관계가 바뀌는 심리적 원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 영상을 듣는 순간 당신의 말 습관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말이 많아질수록 신뢰는 줄어듭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을 길게 늘어놓으며 변명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제가 그때 진짜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상황이 좀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오해는 마시고. 그리고 그날은 또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내용은 그럴듯한데 왠지 모르게 찝찝하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설명하지? 혹시 스스로도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덧붙이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 정당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설명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내용보다 말하는 태도를 더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명이 길면 길수록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의심부터 하게 되는 거죠. 프린스턴 대학교에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자기소개 영상을 보여줬는데 한 명은 간결하고 핵심만 말하고 다른 한 명은 같은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간결하게 말한 사람이 신뢰도, 지적 능력, 매력도에서 모두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짧게 말하면 믿음이 가고 길게 말하면 의심부터 생기는 것. 이것이 바로 말의 역설입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실험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FBI에서 범죄자를 신문할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수사관들은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설명이 많다고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말이 짧고 간결합니다. 거짓을 숨기려면 포장하고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말이 많으면 본인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많이 말하는 자는 진실을 피하고 있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말이 적어도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그 안에 두려움, 불안, 방어심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결국 한 줄로 정리됩니다. 말이 많으면 진심도 가벼워 보입니다. 두 번째, 말이 많으면 결국 약점도 드러납니다. 조용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정 짓기 어렵죠. 어떤 사람일까? 속이 깊은가? 조심스러운가? 등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말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가치관, 감정, 기복, 심지어 지식 수준까지 그대로 노출됩니다. 조금만 오래 듣다 보면 생각보다 별거 없네 혹은 깊은 줄 알았는데 얕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이것을 심리적 투명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당신이라는 퍼즐이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더 빨리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퍼즐이 너무 쉽게 완성되면 흥미와 기대감, 신뢰도 함께 떨어집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토론 중에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수 확률이 높아지고 평가자는 그 실수보다 태도 전체를 부정적으로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사람이 말실수하면 실수로 끝나지만 말이 많은 사람이 실수하면 그 한마디가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모든 말이 함께 무너집니다. 모임에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마치 본인이 겪은 양 포장하고 어려운 단어 몇 개로 있어 보이려 합니다. 결국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얕다, 시끄럽다, 믿음이 안 간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미국의 풍자 문학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바보처럼 보일 뿐이지만 말을 시작하면 그걸 증명하게 된다. 너무 직설적이지만 이보다 정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강해질수록 스스로 빈틈을 만들고 그 틈이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는 약점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말이 많다는 건 스스로 진열대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꾸 설명하고 자꾸 말하다 보면 누구든 언젠가는 허점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이 많을수록 관계는 불균형해집니다. 관계는 서로 말을 주고받고 마음을 나누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쪽만 계속 말하면 듣는 쪽은 내 얘기는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관계는 조용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나도 말하고 싶고, 나도 이해받고 싶고, 나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대화를 독점하면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도 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UC 산타바바라 대학의 심리학 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참가자들에게 두 가지 유형의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그룹은 서로 번갈아 말하며 듣고 반응하는 대화였고, 다른 그룹은 한 명이 대부분을 말하고 나머지는 간단히 맞장구만 치는 대화였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서로 말의 균형이 맞는 대화가 훨씬 더 깊고 친밀하게 느껴졌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한쪽만 계속 말하는 대화에 대해서는 듣는 사람은 그냥 배경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상호성의 붕괴입니다. 관계는 양쪽이 주고받을 때 깊어지지 한쪽만 계속 흘러나오면 듣는 쪽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닫게 됩니다. 말 많은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사람만 점점 혼자 남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대화는 말의 분량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이 많아도 상대의 마음을 듣지 못하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일 뿐입니다. 내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가 머물 수 있는 여백은 점점 사라집니다. 네 번째, 말이 많으면 들을 기회를 잃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대화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심에 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잘 듣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순간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 쌓일수록 대화는 나를 위한 무대가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그래, 할 말이 많겠지. 두 번째도 들어줍니다. 오늘은 좀 길게 하네.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속으로 생각하죠. 왜 자기 얘기만 하지? 난 그냥 배경인가? 듣고 있긴 하지만 이제 좀 피곤해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또 다른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들어 대화 상황을 설계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쉼없이 하는 사람, 대화를 주고받지만 본인 이야기를 조금 더 하는 사람, 말은 적지만 상대의 말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주는 사람. 누구와 다시 이야기하고 싶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3번 듣는 사람을 가장 호감 있게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왜일까요? 참가자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줬어요. 말은 적었지만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중요한 사람 같았어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듣는다는 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 많은 사람은 들을 시간을 자꾸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마음을 접고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해버립니다. 그렇게 관계는 조용히 멀어지고 그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2번 듣는다. 말은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점점 외로워지는 걸까요? 그건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들을 기회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5번째, 말이 많으면 결국 복도 멀어집니다. 세상에는 모임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아는 이야기든 모르는 이야기든 일단 본인이 말을 많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한 명쯤 있지 않으세요? 그 사람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진짜로 복이 들어오는 인생 같나요? 말이 많다는 건 복이 들어올 틈을 스스로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회가 와도 사람이 곁에 있어도 스스로 그 복을 말로 쫓아내는 겁니다. 말을 쏟아내는 동안 신중함은 사라지고 무게감은 떨어지고
결국 사람들도 운도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춘추시대 진나라의 재상자사는 회의에서 늘 말을 아꼈습니다. 말을 줄이는 대신 한마디에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신하가 폐하, 자사는 너무 말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왕은 이렇게 말했죠. 그대는 말 많은 자가 지혜롭다 여기나. 자사는 한마디로 나라를 안정시키는 자다. 말이 없었기에 그는 오래 갔고 복이 그 곁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복은 말 많은 사람 곁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조용히 들어오고 조용한 자리에만 앉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말이 많으면 궁해지고 침묵은 복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복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만 기회처럼, 인연처럼 스며들어 다가옵니다. 이제부터는 복을 부르는 말하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말투를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이 힘을 가지게 되는 진짜 방법입니다. 1. 말을 줄이되 이 한마디는 꼭 하세요. 공감의 한마디.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듣고 싶은 건 바로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가 요즘 진짜 너무 바빠서 일도 손에 안 잡혀라고 말할 때 말 많은 사람은 아휴 그 정도면 괜찮지. 나는 말도 마 애들 학원에 부모님. 병원에 회사까지 완전 정신없어. 라고 답하며 대화 경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고 이렇게만 말해보세요. 요즘 진짜 너무 벅차죠. 그 말이 그냥 농담처럼 안 들리네요. 상대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여기 있었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 순간 말의 양이 아니라 그 한 줄의 공감이 복을 부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공감은 마음을 치료하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말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한마디라도 상대의 마음에 닿으면 그것이 바로 복이 됩니다. 2. 말은 줄이되 이렇게 물어보세요. 질문의 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는 걸 말로 다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아도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합니다.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깊은 인식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자녀가 진짜 다 귀찮아라고 짜증을 낼 때 말 많은 부모는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럴 시간이면 숙제나 하지라고 답하며 상대의 감정을 꺾어버립니다. 하지만 말을 줄이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그 말 진심이야? 엄마가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은 상대에게 말할 기회, 감정을 정리할 시간, 그리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기보다 한 줄의 질문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말의 품격입니다. 3. 말이 짧아질수록 기억에 남습니다. 핵심의 한 줄. 사람들이 기억하는 말은 길고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짧고 정확한 말입니다. 미국의 명연설가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말을 줄일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잘 기억한다. 말이 많은 사람은 늘 변명하듯 말합니다. 하지만 복이 따르는 말은 요약된 한 줄 안에 담긴 확신입니다. 헤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어. 이런 말에 15분짜리 자신의 힘들었던 경험을 풀어놓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럴 때 있어. 괜찮아. 넌 잘해내고 있어. 말이 짧아질수록 그 한 줄이 온전히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오래 기억됩니다. 복은 결국 핵심 있는 사람에게 가닿는 법입니다. 4.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 관계가 살아납니다. 침묵의 힘. 때로는 말이 너무 편해서 문제가 됩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조언하려 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봐. 내가 보기엔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하지만 그 순간 상대는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정을 느끼고 마음을 닫습니다. 이럴 때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을 멈추고 가만히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말보다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 곁에 있어 줄게. 이 느낌은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침묵은 가장 큰 비언어의 말이다. 그것은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강하게 전해지는 순간 사람은 당신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5. 말의 품격은 마무리에 있습니다. 따뜻한 끝맺음. 마무리가 거칠면 앞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한 대화였더라도 마무리가 따뜻하면 사람은 그 대화를 좋게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그 말 더 잘 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그래도 내 얘기 들어줘서 좋았어요. 나중에 또 이야기해요. 이렇게 끝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떠나도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끝맺음에는 여운이 남습니다. 그 여운이 사람의 품격을 만들고 신뢰를 키우며 복이 다시 그 사람을 향하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종결 효과라고 해서 사람들은 대화 중에 마지막 말을 가장 강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맺음이 부드러운 사람일수록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사랑의 철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말은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다. 마지막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복도 당신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에서 방향을 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 많아질수록 잃게 되는 것들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나 말로 사랑을 전하려 애쓰고 말로 관계를 붙잡으려다 오히려 멀어지는 순간을 겪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영상의 진짜 의미는 말을 줄이라는 경고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말해도 된다는 작은 권유일지 모릅니다. 공감해주는 한마디, 조용히 묻는 질문, 말 대신 함께 있어주는 침묵, 짧지만 따뜻한 마무리의 말. 그렇게 달라진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복이 다시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말 속에 마음을 담아보세요. 그 마음은 반드시 당신에게 다시 돌아올 겁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깨달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기를 바랍니다.